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더 힘들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소중했던 당신의 하루에 달콤함을 한 스푼 얹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판단, 선택, 감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을 때 자존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 자존감을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서서히 회복하기도 한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친구라고 생각해 다가갔는데 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누구한테 함부로 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수없이 자기 검열과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얼마의 속도로 갈 건지 수시로 묻고 확인한다. 결정할 것도 많아지고 답을 내야 할 것도 많아졌다.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지느라 가진 에너지를 소모한다.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그에 따라 질문과 고민은 많아졌는데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이런 환경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내 성격이 이상한지 자꾸 점검하게 한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고민할 시간은 부족하고 점점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떨어진 자존감은 방치되기 일쑤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이다. 이럴수록 자존감이 강해야 상처를 덜 받고 길을 찾을 수 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아프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땐 스스로 의사가 되려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상태와 비교하며 진단을 내립니다. 결국 때론 꾀병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아프다고 신호를 주지만 우리는 약도 먹지 않은 채 혼자 버티고 끙끙 앓습니다. 그렇게 아픈 채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픈 곳이 있기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아픈 것 같습니다. 다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혹은 아파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그때로 돌아갑니다. 유독 나만 회복이 더딘 것 같고 자주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로 인해 나의 자존감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이제 상처받은 자존감을 같이 치료해 볼까요? 일단 아프니 약을 먹어봅시다. 나의 행복을 자존감한테 줘볼까요? 아주 소소한 행복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 먹었던 맛있는 식사 한 끼, 혹은 길을 지나가다 본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도 괜찮습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행복을 약으로 먹어봅시다. 아마 약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하나의 행복을 나에게 줘보세요. 아픈 나의 자존감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리 나의 마음속 깊이를 남들의 깊이와 재려에 쓰지 말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오늘 느꼈던 소소한 행복함이 여러분의 자존감 속에 들어가서 단단한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는 당신,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옅은 미소를 얻기를